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유예지입니다. 제가 오늘 에이뿔에 관련된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1학년이라서 아직 많이 모르는 것도 많고 미숙하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못 이기는 유아교육과 에이뿔 받는 법입니다. 순서는 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의 1학년 1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에이뿔 받는 법, 그리고 할 수 있어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키워드를 총 4개로 할 수 있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나이는 20살, 그리고 예쁜 애기들, 그리고 유아교육과 공부는 어려워로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성곡대학교에 입학한 20살 신입생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이들이 좋았어요. 행복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를 자연스럽게 꿈꾸게 되었고, 한 번뿐인 유아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곳 성곡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아닌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해서 전공 과목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 그런 전공 과목을 접하기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1학년 1학기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과에 진학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노력이 생각이 컸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많이 노력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과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한계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A뿔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A뿔 받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냥 교수님께서 땡땡땡 이러고 이름을 부르면 출석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하게 됐을 땐 출석 과제를 그 기간 내에 수행을 해야지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출석 기간에 맞춰서 빠지지 않고 모든 출석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점이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런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와 출석 과제를 모든 과목을 빠지지 않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가장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저를 포함해서 이 과제 오늘까지였어? 아, 기간 지났어. 어떡해? 아, 까먹었어. 아니, 이 과목에 과제가 있었어? 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저의 스케줄 관리예요. 강의 과제를 놓치지 않고 출석 과제를 빠지지 않게 기록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일단 한 게 시간표를 최대한 많이 외웠는데요. 월요일 날에는 뭐 예를 들어 교육학개론, 대학생활과 인성교육, 아동문학, 전달매체, 이거는 이렇게 있다는 거를 먼저 외웠어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이 되기 전에 교육학개론 과제는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의 출석부 양식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에 출석 체크 양식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다양한 무료 파일들이 있습니다. 과목 하나하나당 일단 먼저 적는 거예요. 과목명에 대학생활과 인성교육,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들었으면 강의에 체크,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출석 체크 과제를 했으면 체크, 그럼 또 과제에 체크, 이렇게 해서 누락된 과목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교수님께서 아마 피드백을 해주실 거예요. 뭐 잘 봤습니다. 뭐 이렇게, 혜지 학생은 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했군요. 라고 하면 그게 이미 교수님께서 확인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한번 찍 그어놓으면 이거는 완벽하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는 비곡한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출석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걸 미리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출석 과제를 수행을 할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석 과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의 비중도 큽니다. 또 시험을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어떻게 인강만 듣고 시험을 보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범위가 너무 넓어 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강의는 그때그때인데요. 아무리 비대면이라고 해도 강의는 꼭 한 번이라도 듣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과 다르게 전공 과목은 굉장히 시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시험 범위로 되게 당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잘 효율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이라도 한번 훑어서 듣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안 그러셨을 때는 나중에 3배 이상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저장인데요. 교수님들이 인강을 올려주시면서 뭐 PPT 파일, PDF 파일을 올려주세요. 아니면 그 외에 자료를. 그럼 그거를 다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가장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요약본이 됩니다. 전공 서적을 보면서 요약 공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도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자료를 올려주신 건 그 가장 좋은 요약본이 됩니다. 그걸로는 저는 시험 공부를 해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수님들 정리인데요. 교수님들이 아마 시험 전에 한 주 다 찝어주실 거예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서두르지 말자 멈추지도 마라 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다 잘해야겠어, 이거 어떻게 막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모두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2020학년 송곡대학교 학생경험개발 프로그램 수상을 해서 발표하게 될 간호학과 이서준입니다. 공부는 쌓는 것이 아니라 팽창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쌓음과 팽창에 대해서, 공부는 제가 쌓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철학자의 사고 방식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제 질 들레제라고 그 현대 불어권 철학자로 이제 저명한 이 사람이 그에 져서 천개의 고원에서 이 왼쪽에 수목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런 리좀 구조로 사고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좀 구조를 이미지화 시킨 것으로 그에 져서 읽어드리면, 리좀은 어떤 것이 무엇과 관계하는가에 따라 본질이 달라지고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유 방식으로 내재적이고 유목적인 사유 방식이다. 리좀적인 사유는 줄기들이 어떤 종신뿌리 없이 접속되고 분기되는 줄기식물처럼 특정한 사고에 기반 없이 다양한 것들의 차이와 복수성을 다원화하고 그것을 통해 새롭게 번식시킨다. 그것은 하나의 중심에 귀착하는 수목체계와 달리 뿌리도 없이 접속부나 단절, 연결되는 시작도 끝도 없는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유목적인 체계이다. 이걸 이제 학습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1부터 1, 2, 3, 4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주제에서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붙이고 막 여기서 이렇게 뻗어가고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회 주제였던 공부법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공부의 편법이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발표는 이제 효과적으로 팽창해 나가는 지성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1학년 때 놀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고등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왔는데 아예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놀라는 건 좀 이상하죠. 우리의 이제 대학의 커리큘럼은 모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교양을 배우면서 인문학적인 덕목을 이제 쌓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전공 기초를 배우고 뭐 전공을 배우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과목은 없습니다. 앞서 말한 리즘처럼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어느 곳에서나 연결 접속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자랑인데, 전 이제 성북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논문 이용 서비스를 활용해 다양한 논문들을 읽어보며 깊게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가 생기면 이렇게 학교 도서관에 로그인을 하시고 요 밑에 하단에 배너를 논문 사이트가 막 여러 개 있는데요. 거기서 전 DBPR을 많이 써요. 여기 여기 누르시면 이제 논문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간호학에 대해 막 공부하다가 막 가족 간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생겼어요. 아니면 뭐 더 알고 싶다거나. 그럼 여기 검색창에 가족 간호를 이렇게 검색해요. 그러면 이런 여러 논문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인문, 사회, 예술, 경제 이런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이 여기 검색이 가능해요. 그 다음으로 팽창하는 저의 공부 예시인데요. 영화 기생충을 보고 제가 공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영화 평론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한 건데 기생충이 건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모더니즘 건축으로 유명한 꼬르비지에의 건축 구조와 비슷해요.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 르 꼬르비지에 건축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꼬르비지에 건축이 너무 기능을 강조해서 비판을 받거든요. 그 꼬르비지에의 기능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자크 타티라는 프랑스 코미디 영화 감독의 영화들을 찾아봤습니다. 데이빗 린치 감독이 자신의 사운드가 자크 타티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데이빗 린치가 이제 정신분석을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럼 또 기생충에서는 인물들의 욕망을 정신분석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이제 프로이트, 우리 간호학에서 배웠던 정신분석을 통해 접근도 해보고 이제 질 들레즈라는 학자가 정신분석을 되게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안티오이디푸스, 천개의 권 이런 책들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것을 또 공부할 수 있었고 영화를 보면 계단 밑에서 유령처럼 행동하는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고전 영화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보이지 않는 유령이 책상을 흔드는 것으로 이제 뭐 사회 불안을 표현했어요. 근데 이 기생충에서는 이 유령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것은 송강호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공 이외에도 이렇게 관심 있는 책들을 찾아서 보고 옆에 심전도 책이 나오는데 이건 학교에서 지원해 주셔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보고 뭐 음악을 찾아서 듣는 것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전공 말고도 다른 공부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앉아서 하는 것만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간호학과 학생회를 3년째 하고 있고 늘본말이 동아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 효과적인 업무, 그 다음에 인력 관리, 그리고 봉사활동을 나가면서 지역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또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언택트 시대에 또 공부를 무엇을 했냐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송곡대학교에서 진행한 스텝업 러닝 프로그램인데요.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앞서 보여주신 심전도 책을 구매하고 김산옥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 같은 학과 학우와 전공 심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면 없이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해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전도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도 유튜브 업로드하였고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수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 스텝업 러닝 프로그램에서 수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공 공부 이렇게 4.0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학습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많은 뉴스를 보면서 이제 세상이 막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항상 불공평해왔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4학년 김영우라고 합니다. 이번 학생경험 개발 프로그램에서 제가 가진 성적 관리에 대한 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들어주시고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도입하셔서 성적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교내 성적 장학금 제도를 보시면 학점 기준이 아닌 석차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간호학과 기준으로 7등부터 성적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취업 시 가장 큰 스펙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익이 많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성적 장학금 획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중요할 텐데요. 저는 강의 시간 집중, 요점 위주 공부, 진출 경향과 정보 획득의 세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강의 시간에 집중하기.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지만 성적은 크게 시험과 레포트 점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과제와 시험 출제자이기도 한 교수님의 수업에 집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수업 내용을 바로바로 복습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고시를 반드시 봐야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전공 과목과 같이 국가고시 내용을 위주로 한 문제집들이 시중에 많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집을 풀어보시는 것이 내용 이해와 문제 경향을 알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중간 기말고사 문제가 출제될 경우도 있으니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양이나 국가고시 과목이 아닌 수업은 수업에서 강조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암기하시는 노력이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가적인 내용이지만 교수님별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해당 과목을 이전에 수강한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복학을 하고 커리큘럼 변화와 같은 시험 범위 내용을 일부 2번 배운 적이 있는데 휴학 전과 후가 시험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그 파트에서 중요시하는 내용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출판사 문제집을 학기 중에 풀었고 난이도가 작은 문제부터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해당 파트에서 중요시하는 초점을 파악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내용도 숙지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틀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공책을 다시 보고 암기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리다 보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 패턴이 어려울 수 있고 전 과목에 대한 커버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략적인 면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점 비율을 살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신입생 후배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성적에 있어서 과목의 중요성은 전공인가 교양인가가 아니라 해당 수업의 학점입니다. 시간이 제한적일 때는 엄청 양도 많고 어려운 전공 2학점짜리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볍고 교양 2학점짜리 수업을 투자를 하는 것이 결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의 계획서 살피기입니다. 성적은 과목마다 교수님마다 다르게 주시기 때문에 시험이 비중이 큰 과목도 있을 것이고 레포트가 더 중요한 과목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파악하시고 어디에 집중하셔야 하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 복습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기부여입니다. 사실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어서 대부분 이미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그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하기 힘들고 다른 유혹거리들 때문에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어도 좋고 성취감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좋고 모든 자신이 진심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점을 찾아서 동기부여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 조금이나마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